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를 내놨는데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근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새로운 대출 규제부터 좀 짚어주시죠.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하고 그 규제 지역들이요. 여기서 집 살 때 집값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아, 최대 6억. 집값이 얼마든 가네요? 네, 정부로서는 그 가파르게 드러나는 가계부채 이거 잡고 또 요즘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이것도 좀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LTV, 담보 인정 비율만 따져도요. 비규제 지역은 한 8억 6천, 그리고 규제 지역은 12억 정도 되는 집부터 바로 이 6억 한도에 걸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이던데 와, 그럼 진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그냥 바로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게다가 또 하나 조건이 붙었잖아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 아, 맞다. 그 전입 의무. 이게 그 갭 투자 막으려는 거죠?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요. 네, 정확합니다. 취지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는데도 시장 반응이 좀 예상 밖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규제 발표 바로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올랐어요. 2025년 들어서 주간 상승폭으로는 제일 크게 0.43%나 올랐습니다. 와, 0.43%요? 아니, 규제를 했는데 올랐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재건축이나 정비사업 기대감 이런 게 큰 지역들, 예를 들면 강남, 성동, 마포, 용산 이런 곳들은 오히려 더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서울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자료 보니까 수도권이랑 지방 온도 차이가 엄청나던데요. 네, 딱 양극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는 계속 오르는데 지방 전체로 보면 오히려 0.03%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계속 차갑죠. 아, 지방은 하락세군요. 네, 특히 뭐 광주나 대구 이런 것들은 하락세가 좀 더 뚜렷하고요. 전세 시장도 비슷해요. 서울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고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네, 그렇죠. 꼭 두 개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규제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일단 뭐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당분간 거래가 좀 줄거나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춘 매수세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규제 영향이 좀 덜한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풍선 효과 같은 거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뭐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지역들?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아까 그 6개월 전입 의무 있잖아요. 다른 자료 보니까 그게 또 전세 시장에는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죠. 아,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 네. 그럼 당연히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지거나 뭐 심하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직접적인 규제나 시장 반응 말고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배경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뭐 수면 아래 다른 변수 같은 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부동산 정책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금 규제를 확 강화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 같은 카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 규제를 먼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 약간 정책 트라우마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융당국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 문제입니다. 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 프로젝트 담보로 돈 빌리는 거요. 그게 왜 지금 중요한가요? 금융당국이 시한을 딱 정해놨거든요. 내년 6월까지요. 부실 사업장 빨리 정리 안 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요?
네. 이 정리 과정에서 건설사나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이게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주택 시장 전체 심리나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어쩌면 이번 대출 규제보다 더 근본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PF 정리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 서울시장은 뜨겁고 지방은 차갑게 식어가는 극심한 양극화. 여기에 부실 PF 정리라는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께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팔려고 하시는지 또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지 이 입장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무게감도 다를 거고요. 그렇죠.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이 복잡한 흐름을 어떻게 읽고 또 대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의 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정말 의도했던 대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더 벌리거나 혹은 저 PF 정리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같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